13번은 통정허위 표시죠. 그래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통정허위 표시와 비교해야 되는 게 은닉행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오는 게 선의의 제3자 따지는 게 나와요. 선의의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먼저 허위 표시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권리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단계가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허위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거래하면서 이 제3자 따지는 게 어떤 법률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제3자 쉽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거 따지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 이상하게. 근데 이걸 이제 잘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자꾸만 쉬운 건 버리고 어려운 것만 자꾸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는 쉬운 게 80% 나와요. 어려운 게 20%. 그 중에서 엄청 어려운 건 3문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조금 어려운 게 20%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공부되면 좀 안 좋은 말로 건방이 좀 들어가지고 쉬운 건 던져버리려고 그러고 쉬운 거 자꾸만 틀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둘이 허위 표시를 했다고.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하지만 이 표시에 의해서 얘가 어떤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어떤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매매였다 그러면 소유권이 취득한 것처럼 보일 테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자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지상권자인 것처럼 보일 테고 전세권자인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가장으로 채권도 없으면서 네가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차용증 써줬거나 어음 발행해줬으면 채권도 없지만 채권자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고. 이러한 권리는 을에게 있는 권리처럼 보이니까 을이 처분행위할 때 상대방은 진짜 권리자구나 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매는 무효니까, 이 거래는 무효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을 텐데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인 권리처럼 누구에게인가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3자 따지는 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제3자를 따지는 건 거의 여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과 통정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고 또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모른대요. 선이래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틀린 거 찾으려 합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무효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갑은 병을 상대로. 왜 없어? 왜? 선이니까. 선의의 제3자니까. 그렇죠? 병은 몰랐대죠? 문제 지문에 모른다고 줬잖아요. 그렇죠? 모른대. 통정허위 표시인 줄 모른다. 그럼 선이란 얘기잖아. 선이. 이미 병은 선의의 제3자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또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이니까요.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의임을 입증해야 되죠. 또 왜?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요. 또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면 충분하고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무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이거 써드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답으로 반영이 된다 그랬죠. 맨 밑에 있는 게 반영이 됐잖아요. 공통점. 아시겠죠? 작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장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한 것 같으니까 얘가 전세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전세권자로부터 다시 전세권부 채권을 감유한 자. 그렇잖아요. 가장 전세권이라는 얘기는 얘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버렸대요. 전세권은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면 전세금이 얼마인지 표시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압류할 수 있겠죠. 압류하면 등기부에 갇혀있네. 지금 등기부에 압류가 딱 들어가 있겠네. 그 다음에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인 수익자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들인데 얘는 처음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죠. 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둘이 계약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수익을 주자라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처음부터 계약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다. 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 양수인이니까 얘가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얼마든지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예. 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얘가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너하고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년 있다 해줄게. 그리고 가등기 미리 해줬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죠. 예. 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아까 보면 전세권을 설정해 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반환 채권을 압류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요. 저당권 설정해서 피담보 채권도 있다고 지금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 제3자가 압류했대요. 그럼 당연히 얘한테 가장 저당권이 있다고 보이니까 압류했을 거 아니냐고.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맞죠? 예.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질 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두 단계가 거쳤구나. 그럼 얘가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권리에 대해서 얘한테 처분행위를 했다. 그럼 얘가 제3자죠. 근데 몰랐다 그러면 선이고 알았다 그러면 악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얘가 뭔가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고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런 걸 암기해서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따질 줄 알게 되는데 그래도 못 따진다 그럼 제가 몇 개 줄 쳐준다고 5월 달에. 아시겠죠? 예. 거기서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안 나오면. 근데 찍으면 거기서 거의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건 따질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가르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인 개념이 생기고 나면 이건 얼마든지 골라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찍어주긴 해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주장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튼 판례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착오가 나오면 거의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작년에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금년엔 빠질 가능성이 있어도 만약에 금년에 빠진다 그러면 내년엔 또 들어가요. 어쨌든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게 할 수 있다. 답이지 뭐 그냥 서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넘겨보시면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죠. 예?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대. 그래도 중과실은 없는 거잖아요.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일부 경과실만 있다. 그럼 중과실은 없다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법으로 보장된 취소권이죠. 법으로 보장된 취소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위법 행위가 아닌데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답니다. 중요 부분 아니죠?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거겠죠? 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대요. 알고 이용했으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보호받을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용해 먹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니까 유효로 확정되는 사유죠.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였어요? 중요 부분. 그럼 중요 부분 누가 입증해야 돼? 취소하려는 자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자, 정리하세요.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 적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려고 들면 이거 나올 때마다 틀려. 말만 바꿔도 틀린다고. 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에 취소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그럼 어떤 경우엔 취소 못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거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뒤에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에 취소한다고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안 댐비면 누가 입에다 넣어주냐고. 적극적으로 댐벼서 먹어야지. 자, 다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런 거 약하구나. 이게 이 대전 사람들이 보면은 저 밑에 이제 부산에서 강의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막 내질러. 그러니까 막 내질러고 조금 있다가 자기네끼리 웃고 틀렸구나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서두기를 하는데 이 대전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대답을 안 하니까 아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서 보니까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지금 안 됐네. 그러면 자, 착오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백구조에 같이 정해놨잖아요. 11월달 수업 다시 해야 되는가 보다. 자, 그러면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취소하지 못하는 건 중과실이 있으면. 그죠? 어떤 경우에 취소한다고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어떤 경우에 취소 못한다고? 중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 사유는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할 거야? 취소하려는 자가. 중과실은 취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냐고?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가. 이해하셨어요? 자, 입증 책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야. 하나의 원리예요. 자,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야 무효야?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효니까 원칙은 유효란 얘기잖아. 놔두면 유효요 무효요? 유효잖아. 그럼 이건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아니냐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누가 주장하냐고.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유효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통정호의 표시했대요. 통정호의 표시 당사자가 낸 유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의의 제3자는 추정이 된다 그랬죠? 그럼 제3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제3자 권리 취득하죠? 그럼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하냐고. 그렇지. 제3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3자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3자 입 다물고 있으면 권리 취득이죠. 그러니까 제3자 권리 취득 못하게 하려면 제3자가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놔두면 뭐요? 제3자 취득. 그러면 못하게 하려면 떠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너 알았잖아 라고 하는 거. 즉 제3자 악의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그럼 착오로 한번 가볼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취소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 못하는데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취소하려는 자가. 자, 그러니까 표의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정리부터 한다고. 누가? 취소하려는 자가. 그럼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잖아. 취소 못하는 사유니까 이렇게 입증해야 되죠. 그럼 취소하려는 자는 누구냐고. 내가 의사표시했는데 나한테 중과실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손해가 크니까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표의자 아니냐고. 그렇죠? 한 단계 더 나가면 취소하게 되면 무효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취소하고 싶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한 자는 다른 말로 또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요? 암기하려고 들면 계속 틀려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누구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유효인데 취소하지 못하면 그냥 유효 아니냐고.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결국은 상대방이지. 표의자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취소하려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 아니냐고. 상대방은 유효니까 취소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입증.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 유효인데 놔두면 뭐예요? 유효잖아. 근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되죠? 그럼 이거는 취소하려는 자가 취소 사유 입증해야 되죠? 유효인데 놔두면 유효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자꾸만 마음이 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만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 급하면 안 돼. 아, 시험 보려면 아직 10월달인데. 그렇죠? 마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사기당했다는 사실, 또 강박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죠. 왜? 놔두면 뭐니까? 유효니까. 뒤집으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취소하려는 자가 다 입증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착오로 돌아가 볼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취소할 수 있다는 앞에다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를 꼭 붙이라니까. 이게 어려워요?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나가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절대 사상누각이야. 말만 바꾸면 팍팍 무너진다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에 건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적고 싶은 게 있어. 뭐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 이것만 적는 거지 앞에 거 하나도 안 적으니까 기초가 안 잡히는 거야 자꾸만. 아시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근데 취소할 수 있잖아요. 유효인데 취소한다는 얘기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 취소하려는 자가. 취소 사유가 뭔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그렇죠? 예, 그러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누가 입증하냐고. 취소하려는 자가. 취소하려는 자는 다른 말로 표의자겠죠. 내가 한 법률행위 나한테 손해가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잖아요. 표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 지금 20분 계속 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자는 취소하려는 자죠. 취소하려는 자고, 취소하게 되면 무효니까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는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도 말을 바꿔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면서요. 어떤 경우에 취소 못한다고? 어떤 경우에 취소한다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말 안 하면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오늘 떠들어 본 사람하고 오늘 입으로 안 떠든 사람하고 차이 많이 나요. 눈으로 읽는 거, 우리 영어 눈으로 맨날 읽으니까 한마디도 못 하잖아. 시험에 나오면 맨날 틀리고, 그리고 영어가 어렵대는데 자기가 공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이 성질이 더러워서 공부 안 했다 그러잖아. 왜? 중학교 1학년 얘기하면 1학년부터 반항했다 그러면 애 못 된 애잖아요. 그렇죠? 2학년 맨날 얘기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자기가 공부 잘못한 거예요. 뭐든지 입으로 떠드는 게 최고야. 다시 한번요. 차고 이거 틀리면 안 돼. 차고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이 김 새는 거야. 처음부터 틀리면. 자, 어떤 경우에 취소한다고요? 차고의 의사표시는? 그럼 그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자가 누군데? 표의자.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그런데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럼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야? 취소하지 못하려는 자. 그 자가 누군데? 상대방이거든. 그 자는 유효를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정리 좀 됐다. 몇 사람은. 그죠? 예. 자, 이게 20분 걸리면 어떡하냐고. 예? 다 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가 안 되면 바로 틀리는 거야. 유효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암기할 게 아니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놔두면 뭐야? 유효니까. 그럼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취소 사유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취소 사유 주장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하지 못한다는 누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게 암기할 게 아니라고 이건. 그런데 암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암기하는 건 제가 코드 만들어 드리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거 이외에는 암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 20분 넘었으니까 또 넘어가야 돼. 어디 할 차례 지금? 26번 할 차례잖아요. 25번에 5번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지금.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행이지 뭐야. 그래도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시간을 좀 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아 이제 어디가 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여러분이 대답 잘못하면 여기가 약하구나 그러고 내가 알지. 이 충청도 사람들 점잖아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가 지금 진도가 제일 빠르다고 속으로 좋아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구만. 충청도 사람이죠. 어디 사람이요? 자, 자존심 아니에요. 이런 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착오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뭐라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합의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할 수도 있고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다고. 임의 규정이니까 민법의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 동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은. 그러니까 1번에 보세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상대방이 어떻게 진위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뭐죠? 진위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진위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위가 뭔데? 착오자의 진위는 뭐예요? 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 표의자가 모르는 거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 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잖아. 근데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말고 내 진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소 아니냐고. 그죠?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불일치를 지금 착오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진의에 동의했대요. 그럼 의사대로 법률효과 발생시키기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록 표시 효력을 발생시키지 말고 이대로 발생시키자라고 했던 거 아니냐고. 그럼 자기가 의도했던 건 뭐예요? 취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위에 동의했다. 이때는 강행 규정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취소하기로 했는지 취소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거에 따라 상황 달라지겠죠.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그 내용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인 거야. 그러니까 쌍방 합의의 내용대로 나타나는 거지 합의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거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적용을 잘못했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 적용 잘못했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그 다음에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해당할 수 있다. 아니 500평 중에서 300평이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라고 생각을 해서 샀대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 무조건 생기는 거죠. 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요. 계약서상의 목적물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에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표시 무효잖아 이게.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죠.
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에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거는 뭐죠? 동기의 착오였잖아요. 그렇죠. 동기의 착오인데 국가에 증여했죠. 그 국가에 증여했고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매수한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자기가 살 때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공장 지으려고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게 생겼죠. 그럼 그 땅을 사게 된 동기가 뭐냐고? 공장 건립이잖아요.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됐으면 판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는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죠? 표시가 됐어야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도. 아니면 땅 파는 사람이 여기다가 충분히 공장 지어라고 해서 소문을 막 냈대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죠. 이건 또 표시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법령상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 일종의 동기의 착오인데, 그죠?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되었느냐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없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 중간에 이제 생략된 말이 이게 민법상 이 표현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깜짝 놀랐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가 지워져야 될 게 안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착오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착오는 없는 거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으니까. 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이거는 뭐야? 중과실이 있잖아요. 자,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공인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가 매수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확인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의사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럼 뭐죠? 이 중과실이 있는 거죠.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가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근데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과실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또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이거는 엄청나게 답으로 나오는 거고 중간에 뺀 문제들도 거의 다 이게 답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거는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터서 난리 난 사건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거기 26번에 그 1번 지문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의사에 동의했답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취소 여부를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표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착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동의해 줬대죠? 그럼 의도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날 때 취소하는 거지.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해 줘서 이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대로 표시 잘못해서 손해가 생길 리가 없잖아. 표시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손해가 생기죠. 자,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거거든. 모르는데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 표시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착오, 그게 착오지. 내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건 오표시고.
무해잖아, 오 표시는. 근데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그게 착오죠. 이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표시한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해 줬대잖아, 의사에. 그럼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니까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대로 하지 말고 어떡하죠? 의사대로 하자라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대로 하자라고 동의해 줬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이게 동의가 무효가 되지. 근데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라고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요. 이게 지금 22페이지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20페이지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뭐 하는지. 자, 그래요. 답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대요. 뭐 해줬다고요? 사기당했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대죠. 그래, 누가? A는 누구요?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을에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쳤다는 얘기잖아요. 제3자 사기 강박은 먼저 정리할게요. 제3자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또 따져야 되겠죠. 상대방의 대리인이면 제3자라고 안 봐요. 하지만 상대방의 피용자면 제3자로 보죠. 됐죠? 그러면 제3자로 보는 경우와 제3자로 보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3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고, 제3자로 본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또 조금 나가서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상대방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무조건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그리면 또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돼요. 갑하고 을 사이에 A가 사기 강박했대잖아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 관계, 갑하고 A 관계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 저거 을이고 갑인데 갑을 위해서 이거 내가 한번 이제 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사이코패스지. 그건 그런 사람 아니고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리인.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어도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나오냐고? 피용자겠지. 옆집 아저씨나 피용자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동일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는 얘기는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한 거야. 근데 갑은 나는 시키지도 않았고 사기 강박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알았든 알지 못했든 무조건 얘가 한 걸로 취급해서 상대방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혹시 피용자면 사장님이 직원이 3,000명인데 얘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가 사기 강박했으면 그냥 제3자요. 그럼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얘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지. 여기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또 없다 그런다. 얘가 을이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요.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예,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제3자 사기 강박 나오면 무조건 대리인 아니면 제3자요. 피용자. 그죠? 그 다음에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런 건 어려운데 이런 건 안 틀려. 이상하게.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을이 건물 하자에 관하여 처음부터 선의 무과실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을.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럼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얘를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서 그냥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렸죠. 대리행위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얘가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골라야지. 얘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럼 그때는 여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으면 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질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져야지 본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다음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주장할 수, 그러니까 맞는 건 몇 번이야? 2번밖에 없죠?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자, 다시요. 29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먼저 취소할 수 있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둘이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기 강박 당했다는 사실을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하려는 자가 누구야? 갑이니까 갑이 입증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갑이 그 의사표시 취소하려면 제3자 사기 강박 사실을 입증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제3자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취소하려는 자가. 놔두면 취소 못하는 거니까. 이제 입증 책임 조금 되죠. 이제 조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건마다 다 암기하지 않아도 이게 놔두면 뭐냐. 그럼 반대 증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선의의 제3자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 악이라는 건. 제3자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얘한테 팔았고 을이 제3자 정에게 양도했다. 그럼 제3자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얘가 그렇죠. 갑이 입증해야 되겠죠. 예, 이게 다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다듬으면 이건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입증 책임은 현재 효과가 그냥 놔두면 뭐냐? 그냥 놔두면 뭐냐? 현재 그러니까 원칙이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고. 현재 유효다. 그런데 반대 증거 제시해서 효력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유효니까 반대 증거를 주장하는 자가 반대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항상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앞에 뭐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항상 그런 거야. 이걸 빼먹으면 송두리째 없어진다고 나중에. 운 좋으면 잘 찍어서 맞고 운 나쁘면 틀리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암기해야 되면 그거 어렵죠. 그럼 부동산 공법보다 암기할 게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의 문제, 27의 문제 29번 틀린 겁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기망행위 될 수 있죠. 예, 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중첩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하는 것은 기망행위입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분양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뭐 나무 짝대기만 세워놔도 이건 장사돼요. 근데 분양 받은 사람이 나무 짝대기 갖다 세워놓고 장사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쪼다라고 얘기했죠. 상가 분양하는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막 팜플렛 이렇게 쫙 나오면 무슨 뭐 수익 얼마 이상 확정 뭐 이래갖고 온갖 거짓말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역세권 뭐 이래갖고 역세권인데 왜 역세권이냐 그랬더니 마을버스 한 번 타면 간대. 마을버스 40분 가는데. 이러고도 역세권이라고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마을버스 한 번 타면 갈 수 있는 거리면 역세권이야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을버스 한 번 타면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세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는 놈은 마을버스 한 번 타면 가긴 가. 근데 그 마을버스가 뺑뺑 네 바퀴 돌아서 간다고. 직선거리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는 동네 다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40분 걸린다. 이것도 역세권은 맞아요. 거리상으로. 근데 걸어가기는 좀 힘들고 택시 타기는 아깝고 마을버스 타면 너무 멀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가봐야 돼 자기가. 그렇죠? 도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 도면으로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오, 마을버스 타고 가면 한 방에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을버스 갖고 이거 한 7, 8분 걸리겠다. 그럼 역세권이지. 근데 마을버스는 어떻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택시 타면 한 방이고, 그럼 택시 타고 다음에 이거 한 4,000원, 5,000원 나오니까 이건 좀 그렇고, 걸어가려니까 2시간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다 가봐야 된다고. 그렇죠? 역으로부터 몇 킬로? 1.5km. 아유, 괜찮네. 그죠? 그래서 이건 다 가봐야 되는 거야. 다소 과장 간 건 다 하는 거고요.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다. 이거는 제3자가 한 거 아니죠. 상대방이 직접 한 거죠.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 되더라도, 본인 선이라는 얘기는 대리인의 그 행위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금 낮으려고 그런다. 자, 30번.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요.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 눈 보면 알아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자, 강박입니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했답니다.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하였다면 이건 비진이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JP 사건이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의 주체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공권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란 얘기예요. 자, 제3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가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이건 무효겠죠.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엔 위법성이 생겨버리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음주운전해서 내 차를 받은 자에게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사시나무나 떨듯이 떤다. 내 입을 막으려면 5천 갖고 와야 될 걸. 그 순간 뭐죠? 위법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에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무슨 행위래? 소송행위 무슨 행위인데요? 공법상 행위죠? 적용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된 대로 유효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 표시된 대로 무조건 유효해요. 거기 또 적용되지 않는다까지만 알면 안 된다니까. 표시된 대로 유효까지 알아야 된다니까. 표시된 대로 유효니까 취소 못하는 거지. 신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며. 그럼 무효를 어떻게 취소하냐고. 취소 대상 아니야. 네. 이거 언제까지 틀리냐 이거. 자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 앞에 뭐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되는데 신분행위 무효라 그랬잖아. 신분행위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자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예. 끝장까지 아니야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뭐. 몇 번이요 지금? 2번이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래요. 대리인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악 따질 필요가 없잖아. 대리인은 그냥 상대방이죠. 예, 있다. 근데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무효죠? 무효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그랬던 얘기는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죠? 내 물건 팔면서 내 물건 가격 싸다고 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수신인 기재가 명료치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 수신인 기재가 명료했는데 개봉하지 않았으면 도달이지만 누구 건지 모르니까 남의 편지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내 거 아니면 안 뜯어봐야 되죠. 남편 것도 뜯어보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거 가족에게 전달됐다. 도달입니다. 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제가 어떻게 된 때? 발송된 때 성립하는 거고,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했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번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해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송 후 사망했잖아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수령했대요. 수령 거절했대요. 그럼 이건 알 수는 있었는데 지가 일부러 거부한 거잖아요. 그럼 도달이죠.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거절했어도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미 노인 때에 해당하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또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의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아니요.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표시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이미 수취를 거절했으니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거기 5번하고 2번 지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죠.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미 놓인 거야. 거절하는 순간. 아시겠죠? 이미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순간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헷갈리게 하려고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랬잖아요. 놓인 때가 뭐죠? 거절한 그때지.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에다가 지문을 집어넣은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를 거절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놓여 있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2번하고 5번 중에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답일까요? 라고 해서 2번 찍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틀렸다고. 아시겠죠? 근데 4번에 표의자가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 보내고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됐어도 보내기 전엔 정상이었잖아요. 이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보냈구나 라고 안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낸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니까. 갑이 을한테 보내고, 예? 보내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야. 그럼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보낼 땐 정상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럼 얘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안 때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얘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야지. 아시겠죠? 예. 자, 쉬었다가 대리할게요.